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4월 12일 23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급작스런 미국 이란 종전협상 결렬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진행된 부분이, 분석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요거를 관련해서 그 미국 항공모함들의 이동 관련한 정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주식 비중을 조금 축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모함이 두 대가 지중해랑 그다음에 아랍 그 이란 근처에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에이브레임 링컨호랑 제럴 라포도 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지 부시 항공모함도 지금 중동행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한 4월 중후순 정도 되면 이번 주 정도 안에 이제 항공모함 세대가 이란 쪽에 모일 거라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트리폴리 복서 상륙함이죠. 이건 이제 지상전까지 대비한 그런 지금 함들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조지 부시함의 이동 경로는 지금 3월 말에 버지니아주를 출발해서 아시다시피 대서양 건너고 지중해 수에즈 건너서 아마도 홍해 쪽이나 뭐 바브엘만데브 해협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그 항공모함의 위치였고요. 다 이란 근처에 두 대가 모여서 처음에는 그때 이제 이란을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동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병력과 그런 기회 비용을 날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격을 거의 할 것이다라고 보고 기존에 이제 그 육과 관련된 잡주를 배팅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대가 또 추가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휴전을 합의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면은 4월 7일에 2주 동안 폭격 공격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란도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지수들이 미국 국장 다 뛰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일단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정보는 이때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이 뉴스만 보고 휴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뉴스에 나온 내용 중에 이란이 내세운 조건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미군 철수, 뭐 제재 완화, 피해 배상 이런 것들에 대한 핵 프로그램 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거를 뭐 협상할 만한 조건들이다 혹은 뭐 조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휴전을 2주 동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동안 특히나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 전쟁에서 이란한테 월등히 우세한 조건의 저런 항목들을 약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휴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조금 그런 페이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모전단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좀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블 링컨호는 원래 있었고 제럴드 알 포드함은 최근에 4월 초에 이제 그 유럽 쪽에 가서 수리를 마쳤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제 제럴드 알포드함이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고장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뭐 화장실도 막히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리를 하고 지금 4월 중순쯤에 다시 이란 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 부시 함도 지금 이란 쪽으로 와서 4월 중순경에 온다고 하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휴전은 이런 재정비 시간을 갖추기 위한 제2차 대공습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 플러스 이란에게 약간 이란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미국을 어느 정도 전 세계의 호르무즈 해협을 빌미로, 유가를 빌미로 한 미국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우습지만 트럼프의 그런 심리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왼쪽은 최근에 이제 오늘 결렬난 기사들이고, 결렬이 나고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트럼프가 골프 치고 격투기도 보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해상 봉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올리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봤을 때 트럼프의 심리를 조금 이해해 보자면, 뭔가 그런 중대사를 결정하고 대규모 공습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심리적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해상 봉쇄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보면 공습을 하거나 뭐 해상 봉쇄에서 이란을 더 압박하거나 이런 심리적 압박을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한 8, 90%한 번 더 대규모 공습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후에 한 번 더 협상을 할 것 같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미국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란도 웃기지만 본인들이 미국을 상대로 물론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고 있지만, 이렇게 협상 테이블의 그런 무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학적에 있어서는 미국을 이기고 있다라고 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적으로 생각해 본 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교착 상태인데 앞으로 미국이 우세할 거냐 이란이 우세할 거냐, 밑에 보시는 숫자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 될 것이냐, 그러면 미국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이란이 온건파가 득세할 확률과 강경파가 득세할 확률, 이거는 이제 전체 확률로 본 거예요. 10% 40%로 보고 있고, 이란 온건파가 득세를 해서 이란이 손해하면서 협의를 보면 그게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죠. 전 세계가 해피한 상황이고, 이란 강경파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전쟁을 선호하고 그들의 실세가 득세했을 경우에는 이란이 이제 버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선,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갈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현상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지역적인 지역적 전투 벌이면서 현상 유지가 된다면 지수가 완만한 하락 vs 코스피 대세의 그런 줄다리기가 될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상하방이 뭐 보합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술핵을 쓴다든지 대규모 공습을 한다든지 핵이나 그런 중요 뭐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그런 쪽의 시나리오가 가면 지수가 개떡락할 수 있겠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 원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이란이 우세하다고 이란은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트럼프가 타코할 수 있는 확률 20, 이란이 강경하게 대응할 확률 30입니다. 그래서 타코하게 되면 미국이 물러나게 되면서 약간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 현상 유지에 뭐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이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런 거 정도 하면서 현상 유지에 약간의 마이너스 거의 20% 정도로 보고 있고, 최악과 중간 정도 시나리오는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 더 요구를 미국에다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물러나기는 하지만 이란이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미국, 이란 뭐 복잡한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 뭔가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는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그 주식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게 이제 오른쪽의 표로 제가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그냥 저만의 이런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주식은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다 주식에 몰빵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현금을 가져가시고 30%죠. 주식 70%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 70% 기준으로 전세계 해피한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올려도 된다. 그리고 현상 유지면 조금 줄여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 많이 줄여야 된다.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현상 유지 밑에 두 케이스도 70. 그래서 뭐 사실은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다 70 정도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는 가정한다면 이제 50 정도로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로도 저는 지금 한 주식을 60% 정도로 10% 정도 낮춘 상황이고 이번 주 즉 내일이죠. 이제 상황 봐서 한 10% 정도를 더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포트폴리오의 분석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벤트 확률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티지가 있고 각각 이벤트의 이제 독립 사건으로 이벤트에 걸렸을 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상이 지수가 오를 확률입니다. 그리고 상 값이라는 건 지수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예상하는 거고요. 하는 떨어지는 거고 하값은 지수가 떨어지는 값. 그리고 보합은 말 그대로 보합 값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전 세계 해피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면 기대값으로 0.88 정도가 이제 지수가 오를 것이다. 지수가 1 정도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 1%죠. 여기서 확률적으로 계산한 거니까요. 지금 지수가서 1%. 거기에 이제 오를 때는 가중치를 30으로 둬서 오를 때 좀 더 주식을 확대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밑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확률입니다. 마이너스가 날 확률에는 가중치를 100을 줬습니다. 사실은 잃지 않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의 기대값보다 내릴 때의 기대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거의 3배 가까이 줬죠.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내릴 때 가정한 주식의 비율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선정하는 그런 가중치를 저는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보수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새로 출발한 부시함에 그쪽에 이제 뭐 무기도 뭐 다른 항공모함들에 나눠줄 수도 있고 전투기의 그런 소모품들도 나눠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술핵까지 탑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끝까지 협박을 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란의 그런 주요 수뇌부 플러스 핵 관련 시설 플러스 정유 시설 플러스 발전 시설들의 동시다발적인 공습 플러스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비난과 그런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특히 지금 트럼프 심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뭐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란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떡락할 겁니다. 지수가. 저는 이제 그 지수가 떡락하는 정도를 거의 지금 뭐 한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게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은 뭐 50 정도로 잡았지만 더 훨씬 낮춰야겠죠. 대신 이제 방산과 원자재, 코인 그
그 섹터는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뭐 전력, 그 다음에 반도체, 나머지 그 다음 뭐 SMR이라든지 일반적인 주식들은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전체적인 주식의 비중을 이건 줄이는 얘기고, 각 섹터별 비중은 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저는 저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협상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60% 정도로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 지금 일단 결렬이 그래서 주말에 났고, 이번 주 내일 아마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더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협상이 어차피 될 거다라고 감안을 하고.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 전혀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다. 사람의, 특히 트럼프의 그런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현재 항공모함들과 강습 상륙함,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터스를 판단해봐라. 미국은 지금 전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한 90%, 8, 90%는 한 번 더 한타까지 하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떨어졌을 때 성급히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더 축소를 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것이 얼마나 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사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벌어진다고 하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새 그 미국 적 상호펀드의 그런 리스크 얘기도 계속 후두둑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그런 지금은 이제 금융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약간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이런 금융의 리스크들이 이런 트리거로 한 방에 폭발을 해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오렌 버핏도 오늘 한 번 더 경고했고, 그 다음에 그 상호펀드 쪽이나 그런 뭐 블랙록 쪽의 그런 CEO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 물론 미 정부와 그런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이런, 특히나 전술핵 사용,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런 트리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제2, 제3의 금융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절반 이상, 주식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